이제 겸업 금지입니다. 겸업 임등치라 그랬어요. 애울 때 이제 자꾸 제가 뭐 동그라미 치자는 거죠. 미음이 나오면 임등치 미음 겸업 금지. 되게 애울 때. 자, 법인은 그러면 일단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중개업. 여기다가 6가지만 겸업이 됩니다. 6개 이해하면 임등치야.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6개를 외워야 돼. 먼저 1번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자, 일단 중개업 할 수 있죠. 토건 입광공 중개업 할 수 있고, 2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6개를 외워나가야 된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업자들 업 조심해야 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관리 대행은 업을 할 수 있어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야 그냥 토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워낙 많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자, 상업용이 아닌 공업용 건축물 안 돼요. 또 농업용 건축물도 X 안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관리 대행을 해야지. 공업용 건축물이냐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업 하면 임등치입니다. X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양가로 3번. 자,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이죠.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컨설팅을 해야지 직접 본인이 개발업을 하면 안 돼요. 자, 법인이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상담만 해야지 직접 개발을 업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양가로 4번도 자주 나오는 거. 개공을 대상으로 줄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야. 그냥 중개사 대상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이게 일명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는 자,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개공이 아닌 소공 대상이라든지 중개사 대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왼쪽 그 양가로 2번하고 오른쪽 양가로 5번하고 비슷해요. 5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이죠.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대신 분양해 주는 거죠. 분양대행업 두 가지면 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토지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자,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한 거 보죠. 분양대행해주고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까 분양대행해주고 보수를 뭐 1억 받든 10억 받든 초과보수가 아니에요. 법정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금지가 안 됩니다.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분양대행을 하는데 3번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해야 돼요. 그 외에 하면 임등치입니다. 자, 그럼 맨 뒤에 토지부터 줄거 많이 나오는 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X입니다.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도 X예요.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택지에 대한 분양대행 X. 택지 안 돼요. 또 상업 용지도 땅이잖아. 용지 분양대행도 X 안 돼요. 오로지 건물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을 해야지. 땅에 대한 분양대행하면 임등치입니다. 무조건 땅자가 나오면 택지, 상업용지 이런 거 안 돼요. 가능하면 이제 법인이 자, 겸업을 하는 것을 좁히는 거야. 가능하면. 자, 6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보수된 용역의 동그라미쳐 알선을 해야 돼. 알선을 해야지. 법인이 알선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이사업체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있는데 법인은 용역을 알선을 해야 되지 법인 자신이
이사업체를 소개 안 해주고 직접 하면 안 돼요. 알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법인인 개공사가 직접 도배업이나 이사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선해야지 직접 하면 안 돼. 3번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3번에 맨 뒤에 용역의 제공은 할 수가 없어. 용역을 알선해줘야지, 중개를 서야지 자기가 직접 용역 제공할 수는 없다. 도배업체를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 개인인 개공은 할 수 있어요. 개인인 개공은 도배업체를 하든 뭐 농사를 짓든 다 돼요. 근데 법인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7번 갑니다. 7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하고 취득을 알선하고 다음 매도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는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또는 공매 대상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과 직접 대리 가능해요. 대리.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부칙 개공은 X라고 하세요. 부칙 6조 개공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공매를 하면 안 돼요. 경공매 대리하면 안 됩니다. X. 다음 4번도 좀 조심하고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법원 등록해야 됩니다. 경매 입찰 대리는 법원에 등록해야 돼. 공매는 등록 안 합니다. 경매만 등록해야 돼.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경매 입찰 대리입니다. 경매 입찰 대리. 공매는 등록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나아가 다음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이 한다. 공매는 세금 안 냈을 때 하는 게 공매예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도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행위는 법원에 등록 필요 없어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 대리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자, 그럼 밑에 참고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만약 자, 줄 보세요. 이를 위반한 법인인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임등치입니다. 법인이 겸업 금지에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야. 절등치가 아니야.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법인이 끝나고 오른쪽 2번 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쉽게 해서 개인입니다. 개인인 개공은 겸업 금지 없어요. 모든 거 다 겸업 가능해. 1. 원칙은 겸업 허용. 겸업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겸업 가능하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단 공무원 안 하면 돼. 2번 예외입니다. 겸업치 않은 공무원. 자, 첫 번째 줄 맨 뒤에 줄 거 보자.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중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이제 부칙 6조는 개공도 원칙은 1. 겸업이 허용됩니다. 부칙 6조도 다 할 수 있어요. 딱 아까 못하는 게 뭐였죠? 경공매 못한다 그랬죠? 이번에 예외 겸업 제한된 맨 밑에 줄 거세요. 부칙 개공은 경매 공매 업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경공매를 해? 그래서 부칙은 경공매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겸업은 누구는 제한된다고? 법인만 6가지로 제한이 돼요. 법인이 그 6가지 겸업을 제한을 위반했다. 그러면 뭐라고? 임등치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103으로 갑니다. 이제 고용인 가죠. 고용인은 이제 고용당한 사람. 우리 이제 소공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죠. 중개보조원. 소공과 중개보조원. 자, 1번에 고용인, 고용과 해고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고용신고, 해고신고해야 됩니다. 자, 양가리 2번.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개.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자, 양가리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뭐 다 배웠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고 가라니까 조심.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된다. 잘 기억해야 돼.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에 포함됩니다. 로서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수행하거나, 수행이란 말은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개공의 중개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자예요. 자, 바로 나오죠. 뒤에 중개 업무는 수행은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 작성 업무가 수행에 포함됩니다. 자, 따라서 줄거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받아야죠. 자, 바로 밑에 줄 두 번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받아야죠? 실무교육을 1년 전에 실무교육 수료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중개보조는 절대 수행하면 안 돼. 보조만 해야 돼. 보조만. 단순 보조만 해야 돼. 자, 배웠지만 한번 읽어보죠. 중개보조원이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죽었고,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업무만 보조만 해야 돼. 보조. 그래서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직무교육 받아야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아야 돼. 직무교육. 개공하고 소공은 실무교육이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야. 반나절 서너 시간밖에 안 해, 교육. 자, 밑에 정리 한번 해보죠. 소공하고 보조원 비교. 자, 소공은 다 하죠. 다 해요. 자, 그리고 맨 밑에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거기 이제 고지 의무는 없어. 고지 의무는 뭐냐 하면, 자, 의뢰인에게 여기 명찰 달고 나 보조원입니다 라고 고지해야 돼. 소공은 고지 안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 고지 의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중개보조원은, 자, 의뢰인에게 나 중개보조원입니다 라고 알려야 돼. 알리지 않으면 옆에 저거 알리지 않으면 오죠?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죠. 이제 명찰 달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쪽팔려. 나는 보조원입니다. 명찰 달아야 돼. 안 달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리고 교육은 직무교육이야. 아무것도 못해. 보조원은 그냥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러면 됩니다. 보조원은. 다음 장 가. 자, 2번이 이제 고용인인데, 자, 1번 중에 표시하세요. 이제 중개보조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조원 숫자. 자, 중개보조원 숫자는 이제 옛날에는 보조원 숫자 제한이어서 지금은 5배죠. 5배.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숫자 제한이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하는 경우는 숫자 제한이 없다. 잘라주고. 자,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제 중개보조원 고용할 때는 이제 법정 고용 한도가 있어요. 5배입니다. 5배. 자, 줄고 나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자, 줄거보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 합한 수입니다.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지만
5배를 초과 못해. 5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아마 원래는 아마 숫자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자, A 계공입니다. A 계공이고 여기에 소공이 3명이에요. 그럼 보조원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보조원은 5배까지, 5배 초과하면 안 돼. 초과 금지. 그리고 이걸 합해야 되니까 몇 명이죠? 계공 1명, 소공 3명이 몇 명이죠? 4명이잖아. 4명이니까 곱하기 5죠. 4, 5, 20을 초과만. 20명까지 된다. 21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 초과하면 안 돼. 뭐 계공 혼자하고 소공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몇 명까지? 5명까지 가능한 거죠. 자, 이걸 위반하면 절등치야. 절등치. 바로 밑에 줄.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계공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돼. 뭐죠? 절등치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그리고 1학년 1반 감옥에 가요. 절등치고 그리고 법정한도 초과하여 고용한 계원 1학년 1반입니다. 지금 말해 봅시다. 보조원을 5배 초과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절등치고 행정형벌은 1-1입니다. 자, 절등치 1학년 1반. 절등치 1학년 1반.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결격자는 고용이 금지되죠. 결격자. 자, 계공은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위반하면 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세 번째 줄이요. 계공이 2개월 내에 해고해야 돼. 2개월 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전과에 있는 사람을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잘라야 돼. 2개월 내에 안 자르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자, 3번에 고용신고하러 갑니다. 고용신고는 먼저 교육을 받게 되겠죠. 자, 소공은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게 하죠. 자,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1년 내입니다. 1년 이내에 교육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등록관청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소공은 자격증 있는지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법 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확인 요청합니다. 요청해야 한다. 그 점을 조심하고 다음에 이제 교육 수료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는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첨부하는 게 아니고 자,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다음 네 번째 줄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10조의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접 확인해야죠. 그리고 34조의 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소공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외국인은 전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시켜야 돼. 나 전과자가 아니다 하는 걸 첨부시켜야 돼. 왜? 외국인 전과 있는지는 우리 정부에서 모르잖아. 모르니까 외국인 고용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시켜야 돼요. 시켜서 전과 없다는 걸 첨부시켜야 돼. 다음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맨 밑에 줄 거세요. 고용관계가 종치면 10일 내입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아까 오늘 10일 내 2개 나와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하고 나서 며칠 내? 10일 내 신고한다 그랬죠. 자, 고용 종료 신고도 종료하고 나서 10일 내 종료 신고해야 됩니다. 쫑 치고 이전하고 10일 자주 나와요. 자, 4번 오른쪽 협회 통보 또 해야 되겠죠. 고용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고용 종료 신고 2가지를 받은 등록관청은 한 달치를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 고용 신고도 통보, 고용 종료 신고도 통보합니다. 자, 2번 중요 표시하세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에 따른 책임 1. 민사 책임 땡땡 적으세요.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자, 그냥 연대 책임이라고 하세요.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책임진다는 거야. 자, A가 이제 개공이에요. 개공이, 자, 여기 이제 B, 소공, C, 보조원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자, 직무에 관해서입니다. 중개사무소 직무에 관련성, 직무 관련해서 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요. 그러면 얘네들도 손해배상해주고 개공도 같이 손해배상해줘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명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요. 연대 책임입니다. 자, 1번 법 15조 2항. 자, 줄거세요. 소속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이죠. 고용인의 주거 업무상행위입니다. 업무상. 업무하고 관련돼야 돼. 업무상행위, 즉 직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동그라미 본다 같은 말 뭐죠? 의제한다, 간주한다. 자, 고용인이 업무상행위로 잘못했다. 그러면 개공의 잘못으로 본다 이거예요. 본다 같이 책임집니다. 본다. 자, 고용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줄거 업무상행위만 책임져. 업무하고 관련 없으면 책임 안 져요. 자, 판례는 줄거세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외형적으로 따져 외형 이동이라 그래. 외형상 바깥에서 보기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업무상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맨 뒤에 중개보조부터 줄거세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했어. 계약금 횡령한 것도 업무상행위로 봅니다. 횡령한 경우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걸로 본다. 그래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연대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줄었고 부진정 연대 책임. 같이 책임지는 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자, 줄거보죠. 고용인의 즉 소공이나 보조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사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면 개공도 함께 부진정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둘 다 같이 책임집니다. 같이 책임져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개공이 손해배상 해줬어요. 만약에 1,000만원 손해배상 해줬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대신 갚아준 걸 청구하는 구상권이라 그래요. 맨 밑에 줄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해준 경우에는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신 갚아줬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 줄거 무과실 책임입니다.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있든 없든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소공하고 보조원은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져. 과실이 있을 때 책임져. 이 사람은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없어도 100% 책임져야 돼. 단 업무상 행위만 책임져. 자, 줄어 나가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개공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가 없더라도 무과실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을 잘못 고용했으니까 너는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책임져라. 100%.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다음 양가로 2번 형사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 땡땡 적어서 양벌 규정. 둘 다 양벌 규정으로 양벌 규정 벌금형만 맞아요. 벌금형. 조심해야 돼. 이 개공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고용인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는 안 가고 양벌 규정으로 벌금만 받아요. 양벌, 벌금형만 맞습니다. 자, 징역형은 없어요. 1번 벌금형 원칙, 벌금형. 자, 줄거 나간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때는 행정형벌 줄거 3-3, 1-1이야. 3-3이나 1-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하는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자 줄거 나가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입니다. 징역형은 없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잘못 저질렀다.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소공이나 개공은 요걸 맞을 수도 있고 이걸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 개공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징역형은 안 맞습니다. 징역 안 맞고 그냥 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음엔 벌금형을 가합니다. 벌금형.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양벌 규정은 벌금형만 가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아까 했지만 여기서 이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결격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받으면 요거는 결격이 아니에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걸 기억에 나가야 돼,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벌금형을 가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줄거세 결격자 X. 요게 포인트야.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은 결격이 아니에요.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판례 넘버 뒤에 적 다음에 줄거세요. 고용인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줄거세요. 개업 공개 중에는 개업 경위단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아도 결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이지. 소공이나 보조원이 잘못해가지고 개공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점을 조심해.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니까 3번에 등록 취소도 안 되겠죠. 등록 취소 당연히 안 됩니다. 결격이 아니니까. 자, 4번 중요 표시하서 예외가 있어요. 이제 처벌되지 않는 거. 자, 개공이 열심히 가르쳤어. 야, 얘들 절대 법 위반하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치면 없으면 형벌은 안 받아요. 불처벌. 자, 주거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금형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민사 책임은 조심해야 돼. 민사 책임은 아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잖아. 민사 책임은 잘못 따지지 않고 100% 손해배상 책임져요. 근데 양벌 규정은 개공에게 잘못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행정적 책임은 땡땡 적으세요. 자, 이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이 금지행위한 경우, 금지행위하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치나 업정은 받을 수 행정책임으로. 자, 그 점을 조심해요.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겠죠? 소공.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금지행위에도 행정처분은 없어요. 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으니까 보조원은 행정처분 없고 소공은 자격정지. 자, 그 박스 하나 정리하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 책임은, 자, 먼저 민사책임은 고용인도 손해배상, 개공도 손해배상, 이건 연대 책임을 줄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으로 연대 손해배상해야 돼. 다음 형사 책임은 고용인은 3학년 3반 아니면 1학년 1반이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3학년 3반 지우고 그냥 벌금형만 받습니다. 벌금형 받아요. 벌금형만, 벌금형이고 벌금형, 오로지 벌금형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성격은 양벌규정이야. 양벌규정. 그래서 결격이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안 당합니다. 결격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닙니다. 양벌규정 위반은. 다음 마지막 행정처분은, 자, 고용인은 소공은 자격정지죠. 중개보조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개공은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고 등록 취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인장 가죠. 인장도 한 문제 꼭 나와요. 인장 등록으로 갑니다. 1번에 등록 의무자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도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해요. 소공하고 개공만 합니다. 자, 양갈 2번에 등록할 인장이죠. 인장. 성명이 나타나야 돼. 동그라미로 자연인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요. 자, 줄고 나간다.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줄거세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돼. 반드시 개공하고 소공은 자기 이름,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어. 목도장도 가능해요.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고 목도장, 나무도장도 가능해요. 그 다음 크기를 좀 외워야 돼. 그 밑에 줄. 등록할 인장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장해야 됩니다. 7mm 이상 30mm 야,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7 내지 30mm입니다. 7mm 이상 30mm. 밑에 이내인 도장을 등록해야 돼.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인 개공은, 법인인 개공 조심. 법인의 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줄거 나가죠. 상업등기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지금 회사의 인장이 회사 인장.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그리고 맨 밑에 줄거세요. 이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요. 자,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해. 우리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목도장도 가능하니까 가름이 안 돼.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이거나 또는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할 수 있어요. 자, 법인은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음 분사무소 갑니다. 자, 분사무소가 많이 나와요. 자,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이야.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야 돼. 법인의 인장 또는 그 밑에 줄 또는 상업등기규칙 35조에 따른 법인 동그라미 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두 개 중 선택입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또는 법인의 대표자 즉 이재용이가 보증한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합니다.
그냥 법인 도장 갔다 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등록 장소 갑니다. 무조건 등록관청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어디다고? 주된 사무소야. 주된 사무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등록 방법은 1번에 인장 등록 신고서로 등록하든지. 자, 2번 같이 할 수 있는 것. 인장 등록은 다음 그 두 가지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 이걸 자주 나와요. 자, 인장 등록은 1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또 2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 개설 등록 신청, 고용신고 세 가지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다 뭐 할 때까지 하면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하고 고용신고 같이 할 수가 있다. 자, 5번에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야. 인장 등록도 1 최초가 살짝 적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합니다.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인장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막 깨졌어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변경 등록은 7일 내입니다. 7일 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돼. 변경 등록 7일 내입니다. 아까 10일 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0일 내가 두 개 뭐였죠?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10일 내. 그 다음에 고용 종료 신고도 종료 후 10일 내. 그럼 후 10일, 후 10일이고, 이거는, 자, 변경은 7일 내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이제 2번에 내려와서 등록 인장 사용할 의무입니다. 자, 등록 인장 사용은 두 군데죠? 두 번째 맨 뒤에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기억해야죠. 두 개 어디? 확인 설명서와 자, 거래계약서죠.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확인점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걸 많이 해야 돈 되잖아요. 여기는 자, 엔더죠, 그죠? 개공도 서명 및 날인. 소속 보조원도 서명 및 날인이 하죠. 서명 및 날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자,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서명 및 날이냐. 이거 안 하면 업무 정지죠. 서서 업무 정지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제 3번에 자, 2번 지제제. 자, 개공이 인장 등록 안 하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자, 쭉 나가죠. 개공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입니다. 또 같이 가세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업정이야. 업무 정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소공은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인장 사용을 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입니다. 무조건 소공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자격정지예요. 소공은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왜 그래? 소공은 지금 개설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취직만 했잖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건 없어요. 오로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억납니까? 좀 외운 사람이 자꾸 기억나야 돼. 그죠? 소공은 무조건 자격정지입니다.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10절에 이제 휴업하고 폐업. 자, 두 개 더 적으세요. 4개인데, 휴업, 폐업, 다음, 재개신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변경신고. 4가지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신고, 변경신고. 우리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휴업, 폐업, 재개신고, 기간 변경, 신청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휴업할 때는 휴업, 폐업할 때는 폐업, 재개신고 요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 서식에. 네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돼. 휴업, 폐업. 시험은 거의 휴업, 폐업에서 나와요. 자, 휴업, 폐업은 반드시 조심할게. 요 두 가지는 자,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 첨부하니까 직접 안동시청에 가야 돼요. 이거는 전자문서로 신고가 안 돼.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전자문서로 되죠. 휴업, 폐업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뭐죠? 휴업, 폐업이에요. 휴폐. 자, 갑니다. 1. 휴업 신고는 하루 이틀 휴업은 신고 안 해도 돼. 몇 개월 이상이 초과죠? 3개월 초과야. 1.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해야 돼. 이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틀렸죠. 3개월 초과 휴업이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줄거 나간다. 3개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야.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 초과하는 휴업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휴업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이게 전부 네 가지 다 미리 휴업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신고한다. 미리 사전 신고. 그럼 동그라미 2번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첨부. 그래서 휴업 신고할 때는 중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관청에 가야 돼. 직접 가야 돼. 전자문서로 신고 X 불가능합니다. 다음 장 4번 가죠. 분사무소도 마찬가지 휴업 신고 가능해요. 분사무소. 자, 동그라미 4번 다음 분사무소 휴업 신고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13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는 휴업 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어요. A 분사무소, B 분사무소, C 별로 휴업 신고할 수가 있다. 요때는 이제 뭘 첨부하느냐면 조심해야 돼.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설치신고 확인서. 이름이 달라.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이고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 그 5번에 휴업신고서고 양식이 같은 양식이야 보세요. 018조에 보면 부동산 중개 휴업점, 폐업점, 재개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따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돼. 휴업일 때는 휴업, 폐업일 때는 폐업, 재개할 때는 재개, 기간 변경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양식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업은 다 예외 6개월 초과 휴업은 원칙은 못해요. 자, 잘 기억한다. 휴업은 원칙은 6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6개월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 6개월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그 2번 예외를 외워야 돼. 예외.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줄거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부득이한 사유를 외워야 돼. 부득이한 사유. 자, 그 5가지 나오죠. 1번 박스 안에 1번 징집으로 인한 요양. 징집이죠. 군대 가는 거. 다음 이 징집. 1번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2번은 징집으로 인한 이병. 3 취약. 뭐 대학원 가면 보통 2년 이상이니까. 4번이 이제 신설됐죠. 임신 또는 출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 요 5가지가 있으면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어요. 요 6개월 5가지가 없는데 6개월 초가 있다.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아무 부득이하지 않는데 6개월 초가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자예요. 자주 나옵니다. 원칙은 3개월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한다. 미리 사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 6개월 초과 유업했다. 임등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징집, 질병, 취약, 임신, 출산. 자, 오른쪽 이번에 재개 신고합니다. 자, 휴업했다가 이제 재개 신고죠. 또 미리 신고해야 돼. 재개 신고. 자, 요겁니다. 재개 신고는 등록증 첨부 안 해요.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등록증 첨부 안 한다. 그래서 3번에 전자문서 가능하다. 자,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휴업했다가 재개 신고하면 즉시 등록증 반환해야 돼. 4번 등록증을 즉시 반환합니다. 자, 뭐 할 때 등록증 지금 갖다 줬어요? 휴업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개하면 즉시 반납해 줘야죠. 자, 적었습니다. 즉시 반납.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 자기가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돼. 그래야 즉시 영업할 수 있죠. 즉시입니다. 즉시.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즉시는 요거밖에 없어요. 즉시는 딱 한 개야.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자, 3번에 변경 신고하러 갑니다. 변경. 휴업기간 변경입니다. 휴업기간 100일 했다가 한 150일로 또 변경한다는 거야. 미리 사전에 변경 신고해야 돼. 1번 휴업 신고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은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등록증 첨부 안 하죠. 이미 지금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휴업 신고할 때. 다음 3번에 당연히 전자문서 할 수 있고. 자, 4번 갑니다. 폐업 신고. 자, 폐업도 사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도 2번 등록증 첨부해야 돼. 등록증 첨부. 그리고 4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조심해야 돼. 자, 등록증 첨부하는 것은 휴업과 폐업입니다. 휴업과 폐업. 그래서 전자문서로 신고 못해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참고학습 보세요. 폐업 관련 정리. 자, 동그라미 1번에 폐업한 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재등록하게 되면 실무교육 안 받아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게 되면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1년 내는. 그 다음에 아까 2패치 했죠? 2패치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5번에 부가지세법상 휴업, 폐업 신고합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니까 세무서에도 가서 휴업, 폐업해야 되고 등록관청에도 가서 해도 돼. 두 군데 아무 데 한 군데 가면 돼요. 한 군데 먼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다 자기들끼리 송부해 줍니다. 자, 가보죠. 1번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선택하면 돼요. 자, 1번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폐업하려는 자가 부가지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세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그럼 세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2번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이 전부 전산으로 송부해요. 자, 거꾸로 2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세법 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폐업 신고한 경우에 휴업, 폐업 신고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등록관청에 이제 전산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또 등록관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개공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법상 휴업,
폐업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세무서하고 등록관청에 두 군데 중 한 군데 가서 휴업 폐업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에 협회 통보하죠. 자, 개공은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 다음에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았다가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자, 7번에 이제 위반의 제재는 네 가지입니다. 이걸 사전에 미리 신고 안 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아까 했던 거 이보개 반반 폐 이겁니다. 반반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안 하면 네 가지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양가리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임의적 등록 시도는 6개월 초과했을 때야. 6개월 초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등치입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무조건 이 4개 나오면 4개 나오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밑에 참고 사례 한번 보시죠. 휴업, 폐업 정리. 자, 1번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별로 휴업하고 폐업하고 재개하고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한 달치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자, 3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 휴업하고 폐업만 사무소 등록증 첨부합니다. 첨부하니까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 4번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왜?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직접 안동시청에 가야 됩니다. 다음 5번 휴업 신고할 때는 간판 철거금 없어요. 그러나 폐업 신고할 때만 간판 철거해야 돼. 간판 철거는 이폐치 이렇게 했죠. 이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그 세 가지만 간판 철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공이 이제 업무를 한 건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개공한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개공 뭐 해야 돼? 이제 계약서 써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죠. 1번 문제 34연에 작년 문제야. 작년 문제 한번 보시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설치에서 틀린 것. 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몇 개 둬야 돼?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한 개만. 2개 이상 주면 임등치야.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동이 용해 임시 임등치죠.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번 주된 사무소 제지가 속한 군에는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없다. 4번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맞습니까? 틀렸네, 그죠? 어디다 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 봐요. 주된 사무소 앞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숫자 빼버리고 주된 사무소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다음 어디야? 아, 법인 아니네. 맞네. 잘못 봤어요. 법인 아닌 개공은 설치 신고를 못하죠. 법인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가 없다로 해야죠. 없다. 자,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역이 적합하면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정확해요. 자, 오른쪽 34회 한번 보겠어요. 03
이 법상 명칭, 중개사무 명칭 및 등록증 개시 틀린 것. 명칭 개시.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자격증 원본이죠. 원본을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게시.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죠. 사업자 등록증. 사자 등 보복.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8글자, 5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5글자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정확하고. 4.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5번. 법칙 6조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이죠. 중개인.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용하면 안 되죠. 뒤에 건 할 수 있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4회가 다 끝났나요? 네, 11번 와보세요. 11번 작년 문제. 이 법상 인장 등록 등에서 틀린 것. 인장, 도장.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도 업무 개시 전이면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죠? 업무 개시 전.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3가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같이 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분사무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일명 지점장 인감입니다. 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 크기는 7mm, 30mm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야 됩니다. 7 내지 30. 5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변경일부터 10일 내가 아니고 7일 내 변경 인장을 등록. 이거 자주네. 7일 내입니다. 자, 그 밑에 12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민법입니다. 자, 12가정. 이 법상 중개업의 휴업하고 재개신고 옳은 것. 미리 사전 신고해야죠. 100만 원이 하고 태력. 1.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에 휴업하려는 경우는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3개월은 안 해도 되죠. 3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하잖아. 3개월 휴업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아니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가 들어가야 신고해야 돼.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 초과 나왔네.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여기 틀렸네요. 한한다가 아니고 임신, 출산, 기타 사유 있었죠? 한한다. X. 여기 작년, 저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낸 거예요. 임신, 출산도 포함됐어요. 다음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 기간 변경도 미리 해야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 거짓말이고, 휴업과 폐업만 등록증 첨부한다 그랬잖아. 첨부하지 않는다. 항상 휴업, 폐업이 나오면 휴폐가 중요해. 휴폐. 4번.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죠. 있다. 재개하고 휴업기간 변경은 전자문서 가능해요. 모르는 전자문서 안 된다 그랬어. 휴업하고 폐업만 한대.
휴폐만.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워낙 중요한 거.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사무소 등록증 동그라미 적시 반환해야 돼. 적시 반환.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적시 반환. 적시 계약서 써야 되잖아.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개사가 내부적으로 할 일이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다 했어, 이제. 사무소 꾸렸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계약서 써야죠, 그죠? 계약서는 광고하고 이제 그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를 하셨고, 또 내일 민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